바로 합니다. 공기압기기, 공기압 발생 장치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공기 압축기가 지금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죠, 그죠? 예, 에어 컴프레셔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압축하여 100kPa 이상의 압력을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축기 형식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걸 왕복동식이라고 해서 왕복식 압축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공간을 확 죽이는 방법, 피스톤을 꽉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회전식이라고 해서 그냥 그 사이에 틈새로 이렇게 당겨 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도 스크류 압축기를 쓰고 있어요. 네, 우리 학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공압을 공급하는 데는 스크류 압축기를, 대형 스크류 압축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스톤 타입 쿵쿵쿵 치는 거 말고, 네,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량식 압축기라고 해서 충류 압축기나 반경류 압축기는 뭐냐면 그냥 대형 팬을 돌리는 거예요. 빙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압축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 하든지 간에 뭘 한다? 100kPa 이상의 압력을 만들어내야지만 압축기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그냥 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냥 공기 빼내는 것도 실제로는 압력을 올려야 빼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뒷면으로 나가는 압력을 올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지 않으면 안에 걸 빨아당길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그것도 어쩌면 압력을 올리는데 차이는 뭐다? 100kPa까지 못 가니까 얘를 팬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죠? 네, 그렇게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압축기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내가 선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쓸 거를 어떤 걸 쓰느냐라는 걸 봐서 내가 프레스 기계용을 쓴다든지 도장이나 개장용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의 거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이 얼마나 세서 얼마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실린더 직경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내서 쓸 수 있는 실린더가 대충 어느 정도, 스트로크는 길이는 어느 정도를 알면 그에 맞춰서 뭘 만들어라? 보통 압축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압축기는 그냥 하나만 갖다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일하다가 갑자기 그게 망가져 버리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압축기 같은 것들을 쓰는 때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사용 대수는 작업 중단에 손해 방지라고, 부하 변동에 대한 대처라고, 보존과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일반적 방법으로는 뭐야? 최량이라고 최적의 양이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이 두 대가 보통은 같이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 많다고 그냥 압축기 여러 대 사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각자 라인을 어느 정도 구성해보면 한 다음에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대만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두 대를 한꺼번에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공장 이럴 때는 두 대만 넣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땅이 넓죠? 그런 데는 공장을 아시다시피 마을 하나가 그냥 공장이 될 수 있어요. 테슬라 공장도 아시잖아요. 그냥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10km 쭉 달려야지 그냥 다 생산 라인이잖아요. 그죠? 일직선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공합 기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요소마다 필요한 만큼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두 개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 사용하는 양에 맞춰서 또는 대수가 몇 대나 되느냐, 여기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다 계산을 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이런 걸 낸다는 게 아니라 압축기 몇 대를 써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를 설치할 때는 하나만 설치하나요? 두 개를 설치하는 게 맞나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지. 됐죠? 네. 저기 이렇게 압축기를 선정해서 할 때는 몇 대를 설치하는 게 맞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보통 두 개로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kg짜리 공장 이런 말은 안 낸다는 거야, 시험 문제. 아시겠죠? 네. 자, 페이지가 막 넘어가죠. 이제 압력제어 밸브입니다. 압력제어 밸브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감압 밸브. 네, 감압 밸브입니다. 실제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계로서 배기공이 없는 압력제어 밸브가 많이 사용되고 압축공기는 밖으로 배기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호가 결국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위아래로 다 움직이고 할 때를 뭐라고 부르냐? 감압 밸브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화살표를 해놨죠, 그죠? 그죠?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개 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릴리프 밸브는
자, 왜 릴리프 밸브를 많이 출제하냐면 회로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로 전체의 압력을 조정해서 딱 고정해 놓는 기계, 이 기계가 바로 이 뭐다? 릴리프 밸브예요. 그러니까 역류는 또 안 들어오니까 역류를 안 들어오고 밀어내기만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뭐야? 전체 회로의 압력을 설정하는 기계의 이름 뭐죠? 라고 물어보면 릴리프라고 해야 되고요. 강압 밸브는 액추에이터로 들어가기 전에 또는 방향제 밸브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사용할 압력은 좀 더 줄여줬으면 좋겠어. 원래 설정된 전체 회로보다 조금 더 약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압을 어떻게 한다? 감소만 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는 걸 바로 감압 밸브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문제 나중에 보시면은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릴리프 했고요. 시퀀스도 있습니다. 시퀀스는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시퀀스 밸브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문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량 제어 밸브는 그냥 여러분이 사용해왔던 그겁니다. 나비 밸브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조절 나사를 쭉 돌리면 구멍이 막히고 그 다음에 또 풀어주면 구멍이 쫙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로가 실제로 아까도 우리 연속 방정식 배웠잖아요. 연속 법칙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서 유로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속도는 빨라지지, 여기가 빨라지겠죠.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서 구멍이 이게 작아지면은 결국 뭐가 돼요? 유량도 달라져요. 같은 관에서 여기만 구멍을 쫙 줄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서 속도는 일정하게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만 구멍을 이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꽉 줄였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구멍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그냥 뭐만 빨라진다? Q 이꼴 AV이기 때문에 유량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유체의 양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만 줄여버리면. 됐나요? 자,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한쪽 끝이 이렇게 열려있고 한쪽 끝에서는 들어오기만 하고 한쪽 끝에서 나가기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압 밸브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냐면 공압이 움직일 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에 다 똑같이 압력이 이렇게 속도가 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가고 있는 속도를 이미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내가 이거 움직이는 속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적만 줄여버리는 거야. 공간만 쫙 줄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가 바뀐다? 유량이라는 게 바뀐다. 흐르는 이 관로 다음에 있는 흐르는 양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결국은 실린더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늦어져요. 구멍을 줄이면 줄일수록 속도가 늦어지고 구멍을 열면 열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연속 법칙을 배워놓고 여기다 이게 유량을 줄이면 오히려 속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유량이 이 후단에서 약아졌기 때문에 유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도 늦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양이 실린더를 채워야지만 실린더의 부피를 채워야지만 얘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구멍이 넓을 때는 그걸 빨리 채워줄 거고 얘가 구멍이 좁아져 있으면 그 유량을 늦게 채워줄 거니까 그 속도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그 차이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속법칙 가르치고 난 다음에 유량제어 밸브를 가르치면 왜 그러지? 분명히 면적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됐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아, 속도는 고정되어 있고 거기서 면적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유량이 바뀌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교축이라는 용어인데 교축이 말 그대로 이거 축을 이게 그러니까 공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아시죠? 네, 요거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 교축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하면 스로틀이 돼요. 스로틀. 여러분 스로틀 바디 지금은 자동차 정비를 그렇게 안 하지만 스로틀 바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스로틀 바디라고 해서 이게 유로가 흐르는 판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거 내가 악셀을 밟으면 또는 앞에서 후크를 제끼면 나비 밸브를 제끼면 얘가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로가 열렸다 닫혔다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불안자도 그런 식으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유로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바로 뭐라 한다? 교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로의 면적을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거를 교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 한다? 스로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자체 밸브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양방향 유량제 밸브는 그냥 여기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름이 됐던 그러니까 공기가 됐던 이쪽도 흐를 수 있고 이쪽도 흐를 수 있어요. 됐죠? 이게 바로 뭐다? 양방향 유량제 밸브 이렇게 그려요. 자, 요거는 여기 화살표는 뭐냐면 이게 가변이라는 뜻이에요. 축이 관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가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방향 유량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여기서 이 공기가 1이 들어오면 이렇게는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1이 들어오려면 빡 막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가 바로 뭐다? 이게 한방향 유량제 밸브 또는 단방향 유량제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요런 모양이 돼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형상을 뭐라고 부르냐? 체크 밸브라고 부릅니다. 체크 밸브가 뭐죠? 밸브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밸브 맞아? 밸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심장 판막 같은 거죠. 심장 판막 같이 이렇게 뭐예요? 딱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공기가 이 구멍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된 구멍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래 되는데 여기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볼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공기를 쏘면 볼이 어떻게 돼요? 쑥 떨어지겠죠, 그죠? 쑥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공기가 흐르는데 반대쪽으로 공기를 밀면 어떻게 돼요? 공이 밀려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들어가는 공기를 올릴 수 있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냥. 공기가 공을 밀어서 딱 붙여버리고 이쪽 한쪽 방향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건 역류 방지죠. 그냥 역류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 체크 밸브의 역할이 그런 거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공기를 밀어붙이면 조절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쪽으로 공기를 밀어붙이면 그냥 볼이 붕 떠버리니까 유로가 확 열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여기를 안만 잠궈놔도 이쪽으로 열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공기를 이쪽으로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야? 여기를 꽉 잠궈놨어. 그러면 야 이제 여기가 못 지나가게 됐으니까 일로 가보자 하고 일로 왔어. 얘도 볼이 야 저 바위를 밀어봐. 안 밀리죠, 그죠? 그래 공기가 안 흐른다는 거죠. 됐어요? 네. 물론 여기를 다 열어놓으면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스로틀 바디를 다 열어놓으면 그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잠그면 잠글수록 그 효과가 명확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도 나옵니다. 얘는 이런 기호들은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공유압 기계의 기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릴리프라고 했던 거 그 기호도 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 했던 단방향 유량제 밸브, 양방향 유량제 밸브의 기호도 보시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째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여기 째려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그죠? 네. 책에 오히려 지금 이건 화면을 그냥 크게 켜놓고 지금 나 여기 지금 떠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책을 드린 이유가 그거잖아.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 제어 밸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먼저 여기서 있는 말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거 마우스가 떠 있긴 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박스 바깥으로 선이 나가고 있죠. 그죠? 박스 바깥으로 선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뭐라 부르냐? 숫자를 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샀잖아요. 그죠? 그럼 뭐다? 4개의 포트가 있다는 거야. 포트가 4개.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포포트라고 불러요. 포포트. 그죠? 여기다 공합 라인을 꽂든지 유압 라인을 꽂든지 꽂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라인을 꽂을 수 있는 걸 바로 포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통을 이리 당겨 넣을 수도 있고요. 이 통을 이리 당겨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가만히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럼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밸브를. 그죠?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 3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를 뭐란다? 웨이에 WAY라고 써있는 그거는 방법이라는 말도 있고 길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길, 그 다음에 이 방법 이런 걸로 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한다? 포포트의 3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4개의 포트, 4포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3위치. 영어로 하면 웨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세 위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3위치의 방향제어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푸시로드를 달아놨다 라고 하면 뭐다? 푸시로드 작동형 바이언저 밸브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전기 솔레노이드를 달았어요. 그러면 솔레노이드 부치형 바이언저 밸브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페달을 밟아놨어. 페달을 밟아서 꽉 눌러야지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러면 페달 부치형 바이언저 밸브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방법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부터 알아야 된다? 바이언저 밸브에 선이 몇 개 나왔냐를 보고 몇 포트짜리인지 몇 개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만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 우리가 필기시험 칠 때까지는 4포트 3웨이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기시험 갈 때는 이거 무조건 씁니다. 실기시험도 이거 나옵니다. 실기시험 갔을 때 얘를 뭐라고 그러냐? 그냥 포스라고 불러요. 그냥 43이라고 해요. 얘는 43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얘가 기본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얘가 기본이에요. 중량이 기본이고 얘가 이쪽으로 한번 들어오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게 이렇게 이거 한 칸 밀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한 칸 밀면 이거 한 칸 밀려 나가고 얘가 한 칸 밀려 나가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얘가 1이 나가고 얘가 이 칸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얘 자체가 실제로 시험 칠 때는 뭐냐? 포3 올블락이라고 불러요. 그냥. 포3 올블락 뭐냐면 작업 포트가 다 막혀 있거든요. 지금 아무도 안 오르거든요. 기본 상태를 읽어주기 때문에 포3 올블락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포3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PT 접속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BT가 붙어 있는 글자 Y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종류의 포3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칠 때까지 4포트 3웨이가 뭔지도 모르면 이제 필기시험이 어찌해서 이거 그냥 넘길 수 있죠. 이거 몰라도 그냥 딴 거 맞춰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유압에서 무조건 쓰는 밸브입니다. 유압에서는 무조건 저런 걸 써요. 그러니까 저거 모르면 시험 못 치는 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배우는 게, 그냥 헛웃음을 안 지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때 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항상 저걸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 번 보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작 방식에 따라 하는 밸브, 체크 밸브는 아까 얘기했고요. 셔틀 밸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셔틀 밸브가 뭐냐면 진짜 셔틀이에요. 자, 아까 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위에 있는 내용 보실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림을 보세요. 볼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X와 Y라는 것에 입력을 넣을 수 있어요. 내가 공기를 후 불 수 있다고. 그러면 결과가 A라는 걸로 앤서로 나와요. 대답을 해준다고 얘가. 자, 그러면 여기 셔틀 밸브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건 제가 체크 밸브 할 때 여기서 볼이 여기 둥둥 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볼이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X 쪽에서 바람을 불면 이 볼을 일로 밀어버리고 여기로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쪽에 바람을 불면 얘를 X 쪽으로 밀어버리고 위로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됐죠? 그럼 XY가 다 들어오면요. XY가 공이 다 들어오면 중간에 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런닝맨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엑스맨이나 이런 데서 쇼프로하면서 맨날 하던 짓 있잖아요. 그죠? 볼 갖다 띄워놓고 후 불고 1박 2일은 많이 했네. 그죠? 강호동이 확 하다가 확 먹고. 그죠? 그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까? 이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센 놈이 볼을 밀어대고 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고압 우선 출력 밸브라는 말도 있어요. 고압이 우선 출력되는 밸브다. 됐죠? 고압이 우선 출력되는 밸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체크 밸브가 여기 있잖아요.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공기를 이쪽으로 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가 이게 쭉 가서 이 공항을 막아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지나가는 거고, 얘가 공기를 밀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뭐가? 체크 밸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 밸브를 그래서 이걸 꽂아 놓으면 뭐 하냐면 움직일 때 삐익한 소리도 나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해요, 얘가 가끔. 네, 그죠? 이게 흘러가는 게 여기 안에 있으니까 많이 흘러가면 양이 많이 흘러가면 이 스프링에 자진동이 있어요. 스스로 진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익한 소리가 납니다. 아시죠? 별거 아니니까 뭐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실습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실습할 때. 다음 이압 밸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압 밸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자, 이압 밸브는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서 네모 박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다가 뼈다귀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애를 이압 밸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X 포트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Y 포트가 있을 거고 여기 A 포트가 있겠죠? 그럼 여기 나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됐죠? 네, 대충 그림이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X 포트로 내가 압을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가운데 있는 밸브 바디가 어떻게 된다?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를 막아버리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열리고. 그죠? 여기다 X에다가 압을 세게 주면 여기 밀려가서 막히는 거야,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내가 Y에다가 내가 공기 압을 줬다. 그럼 똑같이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사라지고 여기는 막혀서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아니 1번에다 발음을 불어줬는데 아무 A로 출력이 안 나와. X에다 발음을 눌렀는데 아무 출력이 안 나와. Y로 발음을 불어 넣어줬는데도 Y에도 아무 출력이 안 나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둘 다 안 불었어. 그럼 나오나? 안 나오지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눌러놓고 얘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놨을 때 뭐예요? 조금이라도 센 놈이 그쪽을 막아버리고 약한 놈을 출력시켜주는 거지. 맞잖아요. 힘을 이기는 놈이 먼저 구멍을 이렇게 밀어대고 약한 놈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자? 둘 다 공압이 공급되어 있을 때만 실제로 앤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물인 A가 나오는 형태의 밸브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다? 얘를 이압 밸브, 그 다음에 저압우선 출력형 밸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논리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논리 게이트. 여러분 배웠던 AND, OR, NOT, NAND, NOR 이렇게 했던 거 있거든요. 그거 중에서 뭐다? 지금 보세요. 00은 0이지. 그죠? 1, 0은 0이죠. 0, 1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1, 1일 때 1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뭔 밸브? AND 밸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밸브가,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X, Y의 논리가 A로 결과가 나올 때 이렇게 했을 때 0, 0은 0, 0, 1은 0, 1, 0은 0, 1, 1은 1. 이게 바로 논리 게이트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논리 게이트 AND의 결과물인 거예요. AND의 결과물. 자, 셔틀 밸브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셔틀 밸브도 한번 여기 써볼까요? 셔틀 밸브는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셔틀 밸브 저 위에 있던 애 있잖아요. 저 셔틀 밸브. 그죠? X에 바람 불면 그냥 바로 볼 밀어버리고 나오죠? 그죠? 근데 둘 다 없으면 안 나오죠? 그죠? 0, 0은 0은 맞아요. 그죠? 그러면 X 쪽에다가 공기 넣어주면 바로 나오잖아. Y 쪽에 먼저 해볼까요? 0, 1은 1이잖아 지금. 그죠? X 쪽에 1, 0도 마찬가지로 1이잖아. 그죠? 둘 다 불려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 구합이 우선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뭐다? 나오잖아. 1, 1이잖아. 얘는 뭐예요? 그죠? OR 게이트죠. 그죠? OR 게이트죠. 이게 OR 밸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요렇게 이 두 개를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놓은 이유는 얘가 밸브로서 제어 요소기도 한다는 거예요. AND 제어를 하거나 OR 제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밸브를 시험 문제에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네, 저야 맨날 이런 거 하니까 그냥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고. 그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새로 배우시는 거고. 근데 이거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험 문제. 국가자 시험 문제 되면 이거 많이 외웁니다. 이압 밸브는 AND 밸브, 그 다음에 셔틀 밸브는 OR 밸브. 막 외워요. 근데 결과물을 내가 이거 지금 그림에서 내가 이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시간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장비를 보시고 그냥 공기의 흐름을 이해해서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더 힘들지 않게 공부하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자, 그러면 공기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액추에이터라는 용어가 나왔죠, 드디어. 그죠? 아까 했던 거.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공합 실린더는 어떻게 있다? 피스톤형 실린더가 있고,
예, 램형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 실린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있는데, 이거 다, 일단은 문제로 보세요. 얘를 그림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로 보세요. 아시겠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문제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 베이스로 가는 게 나아요. 이걸 다 보고 외워가지고 시험 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단동 실린더는 어떻게 했나? 저기, 그러니까 저 단동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단동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만 내가 동작을 시킨다는 겁니다. 나머지 방향 동작 어떻게 해? 자동으로 스프링이 튀어나온다 해서 실린더 안에다 저렇게 꺽쇠를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게 스프링의 뜻이에요. 스프링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는, 네, 그러니까 복동 실린더 뭔지 알죠? 그죠? 네, 양쪽이 다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작할 때 압력을 앞에다, 그러니까 뒤쪽에다, 지금 왼쪽에다 넣어주면 전진시키고, 오른쪽에다 넣어주면 후진시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그 다음에 차압 작동형 실린더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는 실린더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게 뭐예요? 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아, 왜? 왜? 난 가만히 해두지 않나? 네, 정동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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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래관 그냥 또 일단 놔두고 안 쓰는 데다 놔두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지금 끝나면 그때 들어가려고 해요. 네네네네. 네. 네. 아니요, 우리 그 관을 문을 안 여니까. 아, 문을 잠가버릴 거니까 그냥 건물 문.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시설 물건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자, 왜냐면 차압 작동형 실린더라는 거는 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다 압력을 한꺼번에 줬어요. 여기다 제일 뒤에다가 압력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나가겠죠. 그죠? 계속 나가겠죠. 앞에 로드가 막혀있기 때문에 얘도 밀어내겠죠. 그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 압력만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실린더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앞에 있는 이거 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얘만 뒤로 돌아와서 공간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쪽에 압력을 줘야만 얘가 들어오는 거지.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개 다 후진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에다 압력을 주면 동시에 두 개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얘가 여기다 압력을 줘버리면 얘는 뒤로 들어가 버리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앞에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오히려 안에 공능기를 막 채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뒤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쫙 앞으로 계속 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것들은 뭐에 쓰느냐 보세요. 여기다 내가 이 압력을 여기다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줘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압력을 살짝 빼면서 여기다 압력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나가 있는 애를 땅 때리죠. 그러니까 충격을 줄 수 있단 말이지. 뒤에다 때려서 충격을 줄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때 쓸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차동 실린더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다음에 차압 실린더가 되는 거고. 텔레스코프 실린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손으로 뻗어서 얘기하지만 옛날에 군 지휘관들 어떻게 했어요? 볼펜 같은 거에서 쫙 뽑아가지고 그냥 딱딱 찍으면서 얘기했죠. 그게 기억나시나요? 네, 지휘봉 그냥 나무로 깎은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자동차도 안테나 세우면 그러니까 라디오 켜면 찌르르르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바로 뭐라 그러냐? 텔레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다 영어로 텔레스코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런 형태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쭉, 그러니까 뒤에서 공압을 주면 얘가 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죠? 얘는 뭐에 쓴다? 긴 행정이 필요할 때, 멀리 있는 데를 찍어줘야 될 때, 이럴 때 쓰는데, 단점, 약하다. 횡령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알잖아요. 자동차 끌고 가다가 여기에 만약에 거기다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 딱 걸리면은 이게 안테나가 딱 꺾이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최악의 단점인 이제 실린더가 텔레스코프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프 실린더입니다.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네. 다음에 텐덤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텐덤 형태 실린더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얘도 아까 전에 봤던 차압 실린더하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얘가 앞에 있는 애가 죽어도 뒤에 있는 애가 움직일 수 있고 뒤에 있는 애가 죽어도 앞에 있는 애가 움직일 수 있도록 결과가 항상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냥 미리 고장나지 않도록. 텐덤 형태 실린더 시험 문제 많이 내는 이유는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한쪽이 깨져도 한쪽이 제대로 움직인다 라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 텐덤 형태 실린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차압 실린더는 왜 안 내요? 차압 실린더는 지금처럼 한쪽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체가 다 내밀으려면 뒤쪽을 넣어줘야 되고 전체를 다 후진시키려면 앞쪽을 넣어줘야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얘를 혼자만 이거를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것들로 이용해도 뒤쪽의 푸트를 두 개 이용하든지 앞쪽의 푸트를 두 개 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란다? 안전의 행동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텐덤 실린더를 많이 여러분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또 출력도 몇 배로 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뒤에서 힘만 만들어주면 공합을 두 개 다 넣어주면 이렇게 완전히 움직이나요. 그죠? 예. 그런 형태의 깨가 되어 있어서 얘들을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죠? 텐덤 실린더를 쓰는 거는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출력을 몇 배로 올리고 싶을 때 쓰기도 하고 안전상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 게 텐덤 실린더라는 겁니다. 두 개. 그 다음에 듀얼 스트로크는 뭐냐면 양쪽 방향으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냥 얘는 그냥 다 양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듀얼 스트로크라는 거고, 실린더가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쭉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듀얼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편로드형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피스톤 로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한쪽으로만 로드가 이게 막대기가 나와 있느냐 아니면 양쪽 다 나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편로드형, 양로드형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복합 실린더 피스톤 로드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보면 이해가 되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쿠션이, 그러니까 실제로 쿠션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들어가는 형태인데 빵 때릴 수 있어요. 벽면을 때릴 수 있어요. 실린더 벽면을 피스톤이 때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뭐 한다? 한쪽에다 뒤쪽에다가 뒤로 들어오는 게 빵 세게 들어오니까 이쪽에 한쪽에다가는 쿠션을 달아주겠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쿠션 붙이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네모 블록이 쿠션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할 때도 빵 때리는 거가 그러니까 짜증난다. 나는 그러면 여기도 막아주겠다 하면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앞쪽으로 붙이는 쿠션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네. 보통 이렇게 한쪽 쿠션을 붙이는 거는 단동 실린더가 보통 한쪽 쿠션을 붙여요. 앞쪽으로는 어차피 스프링이 막아주니까 충격을 앞으로 막아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꽝 밀었을 때 스프링이 빵 쳐내니까 뒤쪽에 꽝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 쿠션 붙이형은 보통 단동 실린더에서 많이 쓰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양 쿠션형은 실제로는 복동 실린더에서 많이 씁니다. 복동 실린더는 이쪽으로 공기를 넣으니까 둘 다 힘이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동 실린더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공기압 모터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레방아나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이렇게 불어주니까 이쪽으로 잉 도는 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물레방아가 뭐예요? 물 떨어지면 그게 회전력을 받아서 안에 있는 기계 장비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축이 축을 길게 해가지고 걔를 돌리면서 여기 끝에다가 뭐 달걀 모양을 달든지 해가지고 이게 너가 들었다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물레방아 원래 원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그렇게 해서 바람개비에다가 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축이 빙글빙글 도니까 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잖아. 그럼 거기다 바람을 후 불면은 웽 돌고 축이 쭉 나가 있으니까 그 축도 같이 돌고 이러는 겁니다. 네. 공기압 모터는요, 속도를 빨리 만들 때 보통 쓰지 힘을 많이 쓸 때는 보통 공기압 모터를 쓰지 않습니다. 공기압 모터로 막 뭔가를 꽉 쪼아대고 뭔가를 돌려대고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힘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공기압 모터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겁니다. 자동차 타이어 뺄 때 쓰는 거. 임팩 드릴. 이제 임팩 아시죠? 임팩. 다다다다다 하는 거. 그거 공압으로 하는 가장 힘이 센 애 중에 하나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압 모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압 다다다다 하다가 풀리면 황 돌아버리잖아요. 딱 풀릴 때는 진짜 빨리 돌잖아요. 그죠? 그게 그 공압 모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그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탕탕탕탕 치는 것도 실린더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차동 실린더 같은 걸 넣어놓으면 다다다 때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예, 같이 쓸 수 있어서 예, 공기압을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실제로 충격을 주면 나사가 잘 풀립니다. 충격을 주면 나사가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주라고 그랬다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딱 이렇게 돌리면서 탁탁탁탁 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내 몸만 힘들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 볼트에다가 대가리 딱 맞는 애를 갖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톡톡톡톡 치면 뭐가 생기냐면 그 안에 잡혀있던 약간 그러니까 나사산들이 살짝 느슨해져요. 그때 딱 풀면 빨리 풀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는 그게 오한마나 마찬가지죠. 그게 마찬가지죠. 네. 충격 스패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패너를 딱 갖다 달아놓고 그냥 오한마로 때리는 애도 있어요. 한 방에 빵 쳐가지고 풀어내는 애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나중에 보시면 조금 다시 얘기 한번 할게요. 다른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기 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 요동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오실레이팅 모터가 있는데요.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한 바퀴 다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런 애들을 뭐란다? 요동이라고 얘기합니다. 180도 같이 아니면 90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을 요동한다라고 합니다. 요동한다.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요동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아씨 무슨 요동 만주벌판도 아니고 요동을 왜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예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았다 반대로 다시 돌았다 이런 것들을 요동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윙 다 돌아버린 거는 회전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요동이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른 공기압 부속지계는 공기 탱크 당연한 얘기고요. 자, 공기 탱크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뭐냐면 여기 공합기계에서 유일하게 법적 제재를 받아요. 뻥 터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압력 용기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압력 용기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유일하게 공합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 장비는 여기 있는 공기 탱크입니다. 됐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안전변도 달아야 되고 응축수 빠지는 구멍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이즈 이거는 얼마의 압력까지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 정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가 있느냐?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뭐 스크류를 갖다가 짜내든지 아니면 피스톤을 가지고 뭐 눌러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기가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 분자끼리 마찰로 인해서라도 열이 올라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냉각기가 있어야 돼요. 열이 너무 올라버리면 그냥 열 오른 상태로 그냥 쓰시면 되지 뭔 문제가 있어요? 냉각기가 왜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열이 오르면요 아까 얘기했던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피스톤 쿠션 같은 거 아니면은 거기 그러니까 피스톤에 우리 그러니까 꽂아주는 공기 튜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고무 재질을 써요. 그런 애들이 너무 뜨겁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각자각 깨져나가요. 열을 받으면 걔들이 그러니까 빨리 쉽게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열을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보다 냉각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애프터쿨러라고 부릅니다. 그죠? 애프터쿨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압축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비 올 때, 여름철 비 올 때 아니면 습도가 높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압축을 해두면 물이 응축수가 생겨요. 압축을 하면은 수분으로 막 떠다니던 애들이 그냥 쭉 눌려가지고 물이 돼버린다. 그 물도 어떻게 된다? 빼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여기에 그러니까 쇠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 녹이 생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실린더 로드 같은 것들은 다 쇠로 만들잖아요. 그죠? 예, 쇠로 만드니까. 아니면 알루미늄 만들었더라도 알루미늄도 물에 갖다 닿으면 녹이 올라와요. 하얀 녹이 올라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뭘 쓴다? 공기 건조기. 이건 영어로 드라이어죠. 드라이어. 진짜 드라이기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여과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다? 필터예요. 필터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깨끗한 공기를 쓸 수 있으니까. 다음에 자 그렇다고 이제 얘가 그냥 그렇게 꼭 깨끗한 공기만 넣어주면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윤활기라고 부르는 애가 약간 미스트처럼, 그러니까 미스트가 뭐요? 안개. 맞아요. 안개, 그죠? 들은 것처럼 이렇게 쫙 분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들어가서 기계 자체가 움직이는데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에다가 안개 같은 기름을 갖다 포함시키는 기계를 뭐라 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루브리케이터, 윤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공기 조정 유닛이라고 하거나 에어 서비스 유닛, 에어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애가 바로 여기 있는 에어 서비스 유닛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공유압 조합기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네, 가끔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도 요즘은 가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압 변환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기 압력을 동일한 압력 유압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압의 유압을 쉽게 얻어지게 하는 것이 특징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공유압 변환기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밑에 있는 게 공유압 변환기죠? 아닌가? 이것도 체크 유닛이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이걸로, 그러니까 공압 실린더로 밀었는데 그거 앞에 유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압이 달려있어서 그걸로 쭉 밀어주면 또 유압이 이미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압력은 뭐다? 압력은 통 안에서 방향이 다 면에 수직하게 다 똑같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뒤쪽은 공압을 채울 수 있게 해놓고 벽벽을 만든 다음에 앞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그러면 내가 공기압을 채운 만큼 앞에다가, 그러니까 기름의 압력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 여기 있는 공유압 변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컨버터죠, 컨버터. 다음에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기압 실린더에 연결된 스로틀 밸브를 조정해서 공기압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실린더가 이렇게 나갈 거고요. 앞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인덕터 로드하고 인덕터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압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바이패스 발로가 있어서 여기서 이걸 열어두고 잠궈주면 하면 여기서 1이 들어가야 될 압력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실린더를 락을 걸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 어떻게 얘가 제대로 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쓰는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그림 그려놓고 저렇게 문제 내는 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저런 게 있었지, 그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문제를 하나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시간 될 때까지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공기압 발생장치 원리가 다른 것은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베인 압축기, 터보 압축기, 그 다음에 나사형 압축기, 피스톤 압축기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얘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최적의 변화의 원리를 이용하느냐 아니냐라는 건데, 베인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게 벽에다가 이 팔을 대놓고 공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벽을 점점 좁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돼요? 면적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네,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베인 타입이라고 부른다. 지금 내가 이렇게 팔을 뻗어놓은 얘가 베인이에요. 이 베인이 뒤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벽에다 딱 갖다 대놓고 쫙 돌리면 이 벽이 원래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벽면이 가까이 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돌리면 벽이 가까워져서 이 공기가, 부피가 줄어드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걸 베인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터보 압축기는 실제로 뭐냐면 이거는 뭐죠? 여기서 여러분 이거 터보, 디젤 차에 쓰는 터보의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자, 터보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터보는 자, 여기서 터보를 보통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아령을 이상하게 그린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건 축이고요. 축을 샤프트로 연결한 거고요. 보통,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그냥 터보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에서
임펠러 쪽에서 뭘 먼저 받는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압력을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얘가 쭉 돌면서 점점 큰 데로 나가잖아요. 그죠?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회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얘는 어떻게 하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공기 압력을 받아들여서 쭉 끌어들인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속도를 이용해서 흐름을 빠르게 해서 저 안에다 더 밀어 넣는 겁니다. 그냥 공기를 빠르게 흐르게 만들어서 당겨 드리는 거예요. 당겨서 그 탱크 안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 거를 터보 압축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관로만 사이즈가 달라진 거지 실제로는 뭐가 없다? 일부러 압력을 주기 위한 뭔가 동작이 없다는 거죠. 부피를 줄이기 위한 동작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흐름만 만들어낸 거지, 그죠? 빠른 흐름만 만들어낸 거지 부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나사형 압축기는 뭐예요? 나사형 압축기가 아까 영어로 했던 스크류 압축기, 우리 학교에 쓰고 있는 거. 스크류 압축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스크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크류바를 생각해 보세요. 스크류바, 그 아이스크림 스크류바, 그 틈을 끼운 거예요. 나사를 딱 끼워서 이렇게 돌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틈 안에 들어온 공기는 압축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죠? 예. 기어 이빨 안에 끼어 있는 공기들만 압축이 돼서 내려가게 이렇게 만든 걸 나사형 압축기라고 부르는 거고, 마지막 피스톤 압축기는 그냥 대놓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벽에다가 대놓고 야 너 압력 올라가라 하고 밀어대는 게 피스톤 압축기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부피를 줄이는 방법 맞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문제를 보시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다 외워가지고는 이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회전식 공기 압축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인 타입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 타입 있고. 스크롤은 뭐냐면 달팽이 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그러니까 미로에 공기를 넣어놓고 맹 이렇게 위아래를 덮어놓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좁아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루츠 플로어, 이거 블로어죠. 루트의 블로어, 그러니까 유로에 블로어를 달아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예요? 회전을 하겠죠, 계속. 회전을 하겠죠, 그죠? 블로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자동차에 먼지 있다고 윙 하고 불어내는 거, 그것도 블로어예요. 불어내는 거, 그죠? 그것도 회전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베인 타입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돈다 그랬잖아. 그죠? 공기야 이리 오너라, 돌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 옛날 제비들이 사모님 한 바퀴 도시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돌잖아, 지금. 근데 얘는 뭐야? 다이아프램은 뭐냐면,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 쇠판입니다, 쇠판. 그냥 쇠판이라서 그냥 그 판을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간격은 그렇게 크지 않게 싹 누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쓰냐면요. 이런 건 왜 쓰냐면,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공기는 모르겠는데, 염소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가스로 썼던 염소가스. 아니면 우리 반도체 애칭할 때 쓰는 불소가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누출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케이스를 씌워놓고 다이아프램이랑 얇은 막을 내서 막아놓은 다음에 압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얘를 그냥 막 빙빙 돌려가지고 막 새나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이 다이아프램 타입 압축기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프램으로 하면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올릴 압력의 범위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 라고 할 때만 다이아프램을 쓰는 거지, 다이아프램은 이 간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압력을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감지기에도 많이 씁니다. 네, 다이아프램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너무 과한 압력이 들어오면 다이아프램 막이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변으로도 씁니다. 안전변으로도 그 다이아프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프램의 용도는 다양한데, 지금 암축기나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로상에서 이걸 쓸 때는 보통 얘를 뭐 쓴다? 위험할 때 쓰는 겁니다. 다이아프램 타입의 밸브도 있어요. 게이트 밸브도 있어요. 네, 밸브를 다이아프램으로 이렇게 해놓고 얘가 해주면은 이 고무나 이런 애들을 쫙 당겨 올려서 유로를 열어뒀다가 이걸 딱 누르면은 고무가 쭉 내려가서 딱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어차피 여러분 나사를 돌리면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가스든 뭐든 셀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위험하니까. 그런 데에 보통 다이아프램 타입을 많이 쓰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설비구전에서 다이아프램을 썼다라고 하면 보통은 안전한, 그러니까 위험한 가스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뜨거운 물이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보통 다이아프램이라는 걸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설명으로 부족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제가 오늘 뭐 진도를 확 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아직 30페이지밖에 안 갔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된다? 내일은 이거의 속도의 한 2배 이상이 가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빨리 갑니다. 빨리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